안녕하십니까.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강의 노트의 저자 박헌재입니다. 개인적이나마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대부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집필한 책을 구입하고 아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첫 강의는 안드로이드에서 직접적인 강의 진도를 나가기보다 지금 인터넷 강의와 저술했던 책들과 그리고 인터넷 카페와의 관계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강의와 카페는 서로 이렇게 연관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관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 인터넷 강의를 만든 목적은 책으로 표현하기 힘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인터넷 강의를 만든 건 아니지만은 책이라고 하는 한 가지 방법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내용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독자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하였습니다.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는 버전이 자주 바뀌지 않는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1년에 한 평균 3회 정도의 버전 변경이 발생합니다. 물론 버전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 버전의 삭제라든가 그런 거 없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면은 책에서 기술한 내용과 현재 안드로이드 사이트에 통해서 보급하고 있는 버전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교육생 여러분들이 교재와 실제 안드로이드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료 간의 차이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여러 차례 보게 되었는데 그러한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고민한 끝에 독자 여러분들한테 직접 강의를 갖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변경된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카페를 통해 가지고 사항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 강의나 카페 자료로 보강할 생각입니다. 보충적으로 더 얘기를 드리면은 책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항, 예를 들어서 여러 개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설명할 때 책에서 클래스별로 연관관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표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거는 이제 글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할 수가 있는데 책을 기술하다 보면은 앞에서 소개한 내용과 책 진행을 함에 따라서 책의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A라는 클래스하고 B라는 클래스하고 C라는 클래스를 설명할 때 서로 연관관계를 그 코드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소스에 대해서 말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스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안드로이드를 저수 활동만 하더라도 3년 이상을 하였고 경력 자체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커널 같은 경우도 이제 소스를 보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커널이라는 책 자체도 없었고 커널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람들이 생소할 때 그때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됐었는데 저와 같은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소스만 보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지만은 아무래도 경력이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 또 소개를 제가 또 해야 되겠는데요.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경력이 있는 분들은 소스 코드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 없는 분들은 그 소스 코드를 보는 거 이외에 또 인터넷 강의라든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또 경험을 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이나 뭐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어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책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제 보증판을 출시를 하거나 또 인터넷 강의도 진행하다가 이제 버전이 변경돼 가지고 그리고 또 화면상으로 또 변경되면은 다시 수정해서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 강의와 카페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연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노트 책에 대해서 이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책들은 이제 보통 여기 보시면은 기술에 대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실습 부분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강의 노트라든가 일촉즉발의 책은 물론 확장판이고 또 강의 노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것처럼 기술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제시, 그 다음에 실습이라고 하는 네 단계로 좀 분리되어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도 제일 처음에 책을 쓸 때는 기술에 대한 소개하고 실습이라든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다른 책들에 대해서 모방을 했는데, 책을 이제 몇 권 저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기술에 대한 소개,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객체지향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술을 소개할 때 한 가지 각도에서 소개시키는 것보다는 가정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법에서 실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보통 기술에 소개하고 실습이라는 이론적 방식에서 벗어나 아무래도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기술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일촉즉발에서는 없었던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을 강의 노트에서는 추가를 더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론적 부분이 더 보강이 되다 보니까 책 볼륨 자체도 일촉즉발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는 좀 양이 좀 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쓸데없는 책 내용은 아니고요. 이론적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다양한 가정, 그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이 좀 많아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경력 직장에서 옛날에 삼성이라든가 그런 데서 현대도 있었고 삼성에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제품도 여러 종류의 제품을 뭐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보안 장비, 단말기 뭐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타이완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또 미국 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협력 관계에서 제 나름대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개발이란 자체가 설계부터 시작하여 코딩, 그다음에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에 이르는 일련의 어떤 과정 속에서 제품이 탄생하기 때문에 뭐 한 가지 기술에 대해서 뭐 소개라든가 실습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보다는 좀 기술에 대한 소개하고 객체지향 개념, 그 다음에 가정과 그 다음에 실습, 이런 각도에서 하는 것이 독자 여러분들한테 경험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안드로이드든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기술을 소개하고 있어. 기술 자체도 아주 좀 미흡한 점이 좀 있을 뿐만 아니라 버그가 많다는 점에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책에서도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은 버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버전에 따라서 그 이후 버전에서는 버그가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버전별로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요. 그러니까 버전 2버전에서는 어떤 버그가 있고 또 어떤 게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최신 버전에서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지 그런 버전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최초에 저희가 국내에서 이제 출시된 것이 안드로이드 2.2 버전이 주된 제품이었고, 아직 시중에서도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출시되고 있는 버전들은 이제 젤레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4.1 버전,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인 4.0 버전, 그렇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소개하는 것 자체가 독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뭐 할 때 이제 다양한 단말기에서 포팅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특징을 갖다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돼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 보면은 이제 독특하게 목차에 이제 아스테리스크라고 해서 별명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스테리스크라고 해서 이제 표시를 한 것들은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주요하지 않는 기술, 또 뭐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버전으로 해서 삭제돼 가지고 최근 버전에 대해서는 이용 가치가 별로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보고, 진행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경험이 없는 입문자께서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아스테리스크를 표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이 이제 그 강의 노트라든가 일촉즉발의 책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자를 세 가지 계층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계층은 오랫동안 자바나 C 언어를 해서 웹 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좀 다소 높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 안드로이드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소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이제 경험이 이제 한 1년 이상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자기 밥벌이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잡이 주어지고 기업에서 어떤 잡이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3년 정도 되거나 뭐 나름대로 어떤 판단 기준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이제 그 컴퓨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기능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수준이 좀 높은 부분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독자층은 이제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제 입문서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자바하고 안드로이드에서 맛을 알고 있는 분, 그러니까 초급 이상에 대한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학부 때 2학년이라든가 3학년 때 이제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처음 입문서를 접하게 되고 4학년이라든가 뭐 돼가지고 졸업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졸업 작품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입문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입문자가 될 수가 있고 한 번이라도 안드로이드를 보신 분들에도 중도에서 포기하신 분들도 역시 입문자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자라고 한 분들이 처음 이제 뭐 접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전부 입문자라고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입문자들은 자바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안드로이드를 설명할 때 자바 부분을 갖다 문법이라든가를 언급하게 되면은 책 자체가 이게 안드로이드에 포커스를 맞춘 것인지 아니면 자바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것인지 상당히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자바를 갖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반드시 따르게 되고요. 자바를 모르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드로이드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교재라든가 그다음에 강의라든가 뭐 인터넷 강의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진도를 맞출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흥미 자체도 그 반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대부분 경우 이제 과거 이렇게 보면은 어린 애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를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언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말을 갖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고 유치원에서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은 자바 문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거나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몇 군데를 해본 경험이 있는 자바 문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포커스를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돼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는 자바 문법을 배우시고 나야지 배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바는 어느 정도 배워야지 공부를 해야지 이제 안드로이드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루에 100분 정도로 해서 한 달에 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쉴 수도 있지만은 한 달 정도는 그 공부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바에 대한 식별자, 키보드, 자료형 연산자는 물론이고 클래스와 객체, 인스턴스의 차이점, 그 다음에 상속과 구현,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에 대한 차이점, 그 다음에 다소 난이도가 높지만은 자바의 콜렉션 프레임워크나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다양성, 폴로모피즘이라고 하는 다양성, 그 다음에 제네릭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의 자질은 물론 프로그램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클립스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해 본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드로이드를 배우기 전에 자바 프로그램을 좀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하고 에러도 좀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무척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책하고
인터넷 강의, 그 다음에 카페,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학습 방법인데, 이 학습 방법은 이제 뭐 개인마다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강의를 해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집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인터뷰를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하다 보면은 잘 하시는 분과 있고, 또 잘 못 쫓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차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요령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바로 학습 부분이에요. 학습이란 배우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특정 지식을 얻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때 가장 좋은 학습 효과가 발생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1단계로 얘기할 때 알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당연한 진리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면 좋은 것보다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써먹는 것 자체를, 자주 써먹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안 쓰고 뭐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찾아보거나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반드시 먼저 배워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눈으로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이제 글을 써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청각 교육이라 해서 귀로 듣는 교육이 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 책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책하고 좀 다르게 단순함의 법칙에서 나온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데, 공부를 학습을 할 때 단순한 것만 쭉 나열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단순함과 복잡함이 번갈아 가면서 강약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책들이 학습에 대해서 효과가 높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노트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자가 이제 고급부터 시작해서 입문자분들을 전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입문자 입장에서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고급 부분들이, 난이도가 높은 고급 부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본에 충실하라. 그 다음에 충분히 방법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좀 진도가 늦는다든가 할 때 이제 초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제를 많이 활용하라. 그 다음에 반복하는 건 절대 잊지 마라.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얘기를 일촉즉발하고, 강의노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독보다는 다독으로 해서 시간을 여러 투자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일정 수준에 대한 거는 무조건 붙들고 이해하기보다는, 이러한 분야를 만나면은 이런 그 내용이라든가 기술을 만나면 그냥 단순하게 읽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뒷부분에 대한 것들이 뭐 걸린다든가 그런 문제는 있긴 있지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읽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차후에 다시 또 돌아와 가지고 재차 보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조사한다든가,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재차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해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클립스에서 이 책에 대해서 예제가 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타이핑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잘 습득하고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귀로 듣는 거하고 손으로 이제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이라는 것이 이제 뭐 글자를 써가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또 하나의 경우가 이제 직접 예제를 갖다 타이핑을 해가면서 에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해결해 가면서 스스로 경험을 쌓는 것이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간혹 이제 저희 이제 카페에서 보면은 뭐 이제 1장을 봤다가 뭐 3장을 봤다가 10장을 봤다가 뭐 10몇 장을 보고 나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꾸준하게 읽어가신 분들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생기는데,
중간중간마다 제가 이제 키포인트라든가 뭐 핵심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이해가 안 된다더라도 그냥 처음부터 읽고 넘어가시는 것이 학습에는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이 정독보다는 다독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히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